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거래소 미래사업본부의 디지털 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이국형 팀장입니다. 어, 저희 거래소가 지금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분산원장과 관련해서 거래 인프라에서 분산원장이 과연 활용성이 있을까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의 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 실험은 한국은행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CBDC 활용성 테스트의 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CBDC와 연계해서 한국은행이 개발한 CBDC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해서 CBDC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외부로 유통해서 실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모의 실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장표를 준비를 해야, 인트로로 준비를 해야 어떻게 이제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준비한 장표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분산원장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정의 또는 뭐 효용을 얘기함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관점에 따라 이야기들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IT 기술로서 이걸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미들웨어로서 DB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DB인데 뭔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DB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건 D앱을 개발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오픈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화폐의 어떤 기능으로서 강조하시는 분들은 위변조 방지나 아니면 뭐 이중지불 방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유일한 기술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정말 블록체인 분산원장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이란 용어보단 분산원장이 당연히 더 적합하고,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유권이나 거래 기록에 한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어떤 공적인 장부, 이른바 공부라고 하죠. 그거를 분산해서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결국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를 보여주는 게 이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일반적으로 등기소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게 법상 공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반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 매도 매수자 간의 거래를 하고 나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중앙에 있는 어떤 신뢰받는 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그 신뢰받는 기관이 법에서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등록부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 기반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가 기존에 존재했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 기술이 나오고 나서는 이 분산원장 기술을 만들었던 어떤 서비스 사업자와는 조금 무관하게 기술 자체가 이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네, 신뢰성을 보장해 주네 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 디지털 자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으로 시장은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의 혁신은 굉장히 빠른데, 이거를 뭐 중앙기관의 어떤 중앙기관만으로는 이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의 혁신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탐구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저희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뭔가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 참여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신뢰성이 좀 보장될 수 있네, 민간의 공부 구성을 좀 허용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는 또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어떤 선점을 해보자, 내가 특정 자산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보자,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거래 서비스도 제공해보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화폐 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은 시중에 어떤 유동성이 넘쳐나고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그 응집력 있게 빠르고 굉장히 큰 규모로 움직인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사건이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굉장히 건실했던 뭐 은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은행이 그 뭐 특정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 인출을 한꺼번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파산한 사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 불안정성은 그 기관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차단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실시간 결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앞서 얘기했던 아토믹 세틀먼트를 거래 건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이제 그거를 다 모아서 차감해서 하는 결제가 있었다면 아토믹 결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순간에 또 민간의 어떤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한 거죠. 이 디지털 화폐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축통화처럼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뭔가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있는 반면에 또 민간의 어떤 혁신은 또 빨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양면성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나라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를 그냥 도입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CBDC 중심으로 민간의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좀 조성해 보자라고 접근한 나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분산원장 위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분산원장 플랫폼 내에서 있으면 뭐 더 효율성이 좋을 수도 있고, 따로 되더라도 뭐 자산 사이드에서는 이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분산원장이 야기한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저희의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에 좀 비춰봐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고 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잘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을 선택하고 그걸 구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을 해서 시장의 어떤 경험을 변화시키고 그 경험 변화가 시장의 기능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뭐 AI의 챗GPT가 그런 예가 되겠죠. 근데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최초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했었죠. 근데 지금 일정 부분 실망한 사람도 있다는 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놨다, 우리의 시장 경험을 많이 바꿔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오른쪽 편을 주로 보시면, 과거에는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면 뭐 IPO나 벤처 캐피탈 이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면,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산도 기존의 정형적인 자산 말고 또 비정형적인 자산을 유동하고자 하는 노력도 일어나고 있고, 또 특정 시간대 거래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그리고 결제도 새로운 결제 토큰으로, 또 실시간 결제로, 또 자산의 등록도 분산원장 위에서, 그리고 개인이 직접 지갑을 소유하면서 내가 직접 관리할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 것들이 분산원장이 유발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도적인 사항을 다 빼고,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있는 걸 빼고, 지극히 분산원장 그 자체가 효용을 제공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네모 박스로 천 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즉 결제 분야의 어떤 변화, 그리고 분산원장의 등록부로서의 효용,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의 거래가 특정 결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수반되는 어떤 영역에서는 분산원장이 제공해주는 효용은 바로 등록이나 결제 이런 것들을 기술로 보완 대체하는 그런 결제 혁신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산원장이 어떤 법적 공부로서의 효력이 일정 수준 부여가 된다고 하면 이 분산원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중개기관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스마트 계약이라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만약에 단일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뭐 거래 처리 과정도 굉장히 좀 단순해질 수 있고, 또 그만큼 거래 비용도 뭐 절감될 수 있고, 이런 효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 거래 인프라에서 일어난 분사원장이 야기한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가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분사원장이 굉장히 법제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또 실제 인프라의 적용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설명하셨겠지만 EU나 영국에서 분사원장 전용의 샌드박스를 운영을 하거나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선진적인 국가들, 스위스나 독일, 일본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홍콩, 싱가포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미 분사원장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로 제도권을 수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프라 적용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특정 거래소는 분사원장 기반으로 채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EU에서 유럽투자은행이나 아니면 홍콩통화청, 잘 아시는 홍콩통화청도 실제 채권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탄소배출권, 일반 상품 쪽에서도 많은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많은 유수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들이 이 분사원장 플랫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제 사이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 실시간 총액 결제, 아토믹 세틀먼트,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CBDC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실시간 총액 결제를 해보고 또 CBDC 결제를 해서 실제 실발행 결제를 한 사례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프로젝트 에덴, 그리고 홍콩의 제네시스, 에버그린, 싱가포르의 유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 실시간 총액 결제나 이런 CBDC를 연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CBDC도 마찬가지로 2017년 정도부터 연구를 각 나라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신흥국 중심으로도 좀 도입하는 나라도 일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어쨌든 중장기 과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배출권, 저희 실험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한 건데,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사원장의 효용이 있을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요, 규제 탄소 시장이 있는데, 규제 탄소 시장은 조금 더 덜 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 탄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글로벌 거래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좀 기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뭔가 프로젝트가 있고 그거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게 중복 발행될 수 있거나 다른 프로젝트의 효과가 겹쳐서 중복 인증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원장 정보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실제 탄소 저감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IoT,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뭔가 실제 저감량을 좀 측정을 해서 그린워싱 문제를 조금은 더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논의가 많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글로벌하게는 단일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거래 단위로서 좀 규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뭔가 범국가적인 어떤 연계 가능성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많은 거래소들이나 아니면 많은 기관들이 원장이나 이런 정보, 원장 또는 인증 정보들을 많이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UN 기후변화 사무국이죠. 거기에서도 실제로 분사원장 기술을 기후 활동에 어떤 적합한 기술이다라고 지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원장이 점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거래소도 이거를 거래 인프라에서 뭔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거래 인프라에서는 도대체 뭐 어떤 모델이 적합할까를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순수 연구 목적의 사업으로 이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가상의 실험이고 가상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기존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나 뭐 저희 거래소의 인프라에 이런 분사원장이나 CBDC 이런 걸 도입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뭐를 봐야 될까? 뭐 등록부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노드는 누구를 참여시켜야 될까? CBDC는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유통이 가능할까? 뭐 회원제 모델에서는 또는 개인이 직접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어떤 거는 온체인에 올리고 어떤 건 오프체인으로 해야 될까? 성능은 과연 지원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은 크게 4가지 핵심 실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분산 등록부 기반의 시장 모델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공부로서 등록부가 있었다면 이거를 분산된 환경에서 공유 관리될 수 있는 분산 등록부의 시장 모델을 검증해보자, 설계하고 검증해보자 이거고요. 그래서 중간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배출권 대금 등록부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저기 안에 배출권하고 그리고 CBDC랑 연계돼서 KRX 시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토큰에 대한 등록부를 저희가 설계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에는 뭐 장외 권리 이전이라든가 뭐 할당, 제출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되는 어떤 그런 시장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UI 시스템으로 등록이라는 기능도 넣어놨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분산 등록부 기반의 시장 모델 검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출권 시장 전체 업무 영역을 검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산원장은 이제 등록부잖아요. 근데 이 등록부 자체만을 뭔가 검증하는 것은 반쪽짜리 검증이 될 수 있겠다. 분산원장 기반의 체계는 사실 여타 다른 시스템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뭐 트랜잭션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울러서 검증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좀 볼 수 없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매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원장 시스템, 주문을 제출하는 그런 원장 시스템을 같이 개발해서 붙여서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부분인데요. 뭐 CBDC를 유통하는 것, 그리고 결제 방식 안에서는 실시간 결제와 차감 결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T+2라고 하는 그 차감 결제 방식, 그 방식을 모두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CBDC와 관련해서는 이런 외부로 CBDC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CBDC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는 것이 뭐 설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행하고 저희하고 이 거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시장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요소 검증인데요. 분산원장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산원장이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기반이고 또 클라우드 같은 공유 인프라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보안성도 강하지만 또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안성이나 뭐 성능, 또 가용성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거래 인프라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4번째로 기술 요소 검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10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한 8개월 정도 개발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좀 더 보다 뭐 실효적이고 이런 테스트를 위해서 모의 시장도 운영을 해서 최근에 마친 상태이고요. 프로젝트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금 거창하긴 합니다만은 저희 실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외국의 다양한 나라나 다양한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를 많이 발표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일정 기능을 뭐 검증해서 발표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요. 저희는 이 분산원장 활용한 거래 인프라를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라는 그런 참신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시장에 필요한 대다수의 업무 기능, 현재 있는 업무 기능들을 대다수 구현했거든요. 그리고 실거래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증했고
뭔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기능적으로 보면 발행, 유통, 결제 이르는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검증을 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시장 참여자나 어떤 계좌 구조를 보면 원티어 구조, 투티어 구조, 그러니까 직접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그게 아니라 주문을 위탁하거나 수탁받아서 하는 구조, 이런 두 티어에 대한 그 계좌 구조도 검증을 했다. 그리고 매매 방식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사원장 내에 이제 P2P 거래, 상대 매매, 이 방식뿐만 아니라 저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매매 시스템이죠. 경쟁 매매 부분도 또 경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실제적인 매매 환경으로 검증을 했다. 또 결제 방식도 실시간 결제 총액 외에 차감 결제도 했고, 무엇보다도 실 플레이어들을 참여해서 모의시장을 운영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CBDC 활용 체계를 지원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KRX가 지금 이번에 했던 이 실험은 사실 범정부 차원의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외부 확대 실험 그 사명 통화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안적인 취약적인 부분들이나 거래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설계들을 해서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기술 구현 방향성 정도를 저희가 제시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시장이나 녹색 금융 발전에 조금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탄소 시장에 CBDC를 연계했던 사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